綾波よ、返せ。건프라보 채널. 네, 안녕하세요. 건프라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특별하게도 일본 오사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있는 에반게리온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쿨 재팬이라고 해서 매년 여러가지 주제로 놀이기구의 컨셉이 정해집니다.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에는 열차를 타면서 사도의 습격을 받는 이런 연출을 4D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고요. 놀이기구 바로 앞에 이렇게 초호기와 2호기의 비스트, 팝콘 머리통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초호기 버전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의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초호기 색상을 각성 버전으로 바꿔서 도색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각성 버전이 되게 되면은 눈과 얼굴의 옆부분, 입안의 색깔 부분만 이렇게 형광 레드로 반짝거리는 걸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었고요. 추가적으로 입 안까지 이렇게 내부를 표현을 해서 디테일하게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프라보 채널. 저는 제가 직접 제품을 구매한 건 아니고요. 중고로 나오는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판매자분의 강아지가 개껌처럼 이 부분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 가격이 보통 5만원 정도 선인데 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헤드의 아랫부분에 있는 온오프 스위치를 켜고 입을 벌리시면은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튀어나온 부분에는 고리를 걸어서 목에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 뚜껑 같은 경우에는 열어놓은 상태에서만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로고와 롱기누스 창이 그려져 있고요. 여기에 분해되는 통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팝콘을 담을 수도 있으니 별도로 세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안쪽과 아랫부분에는 제품을 고정하는 볼트가 굉장히 많이 박혀져 있고요. 볼트를 다 풀어서 최대한 도색하기 쉽도록 만들어 줄 텐데요. 볼트를 다 풀더라도 전부 다 풀리지는 않고 여기서 반 정도만 분해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리의 뒷부분은 볼트를 다 풀었고요. 턱은 한쪽 옆면에 이렇게 스크류가 있는 걸 다 해제를 해줬습니다. 턱을 해제해 보시면은 입부분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막혀져 있는데요. 이 부분을 뚫어가지고 입이 벌어졌을 때 입 안이 보일 수 있도록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턱을 다시 조립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한 라인을 따라서 드릴로 구멍을 최대한 많이 뚫어주시고요. 뚫어준 구멍은 니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넓은 면적의 플라스틱도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점은 가운데 부분에 LED 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잘려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종이 호일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입안에 붙여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고정하신 후에 입 주변의 구속구의 모양을 따라서 선을 그어줬습니다. 그리기 힘든 부분은 종이를 떼서 다시 정확하게 스케치를 했습니다. 윗부분에는 간섭받는 부분이 있어서 종이를 잘라가면서 스케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스케치된 구속구보다는 조금 더 낮게 이빨을 스케치를 해줬는데 이렇게 해야 입을 닫을 때 간섭이 생기지 않습니다. 펜으로 선명하게 스케치를 하신 후에는 연필로 종이 뒷면을 강하게 칠해주세요. 프라판 위에 종이를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시고 뾰족한 샤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면은 종이에 그렸던 스케치가 프라판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빨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랫면, 윗면으로 나눠서 숫자를 다 적어줬습니다. 특히 세 번째 부분의 송곳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빨보다도 조금 더 뾰족하게 스케치를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터칼을 이용해서 선을 긋고 꺾어준 상태에서 턱 안에 잘 배치가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단이 잘 되는 니퍼를 이용해서 뾰족한 부분들을 다 잘라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깎아주고 붙여보면서 고정 전에 모양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했고요. 사포질을 하나하나 해서 어색한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부착은 타미야 에폭시 퍼티 퀵타입을 준비를 했고요. 일제와 이제를 섞어서 이빨과 턱을 연결했습니다. 굳기 전에 조색 스틱을 이용해서 이빨들이 견고히 붙을 수 있도록 밀착을 시켜줬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굳기 전에 입을 여러 번 열고 닫아보면서 간섭받는 부분은 없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윗부분의 이빨을 고정하기 전에 가운데 있는 전선이 너무 거슬려서
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선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따로 가지고 있는 전선을 이용해서 길이를 연장을 해줬고요. 입을 열었을 때 전선이 보이지 않도록 양옆에 전기 테이프로 고정을 해줬습니다. 윗부분의 경우에는 아랫부분보다 이빨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잇몸처럼 끝부분을 약간 둥글게 연출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물어뜯은 이 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퍼티를 발라서 하루 정도 충분히 건조를 했고요. 사포로 표면을 다듬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고정하는 부분도 부러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황동선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동선 같은 경우에는 전용 리퍼를 꼭 이용해서 절단을 하셔야 되고요. 고정하기 위해서 뿔에도 구멍을 뚫고 몸통 부분에도 구멍을 길이에 맞춰서 뚫어줬습니다. 이후에는 순간접착제를 묻혀서 고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좌우 결합되는 파팅 라인이 조금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서리 부분 위주로 간단하게 사포질을 했고요. 물로 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티슈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색이 되지 않도록 덮어줘야 되는데 이전 영상에도 자주 보셨던 블루텍을 이용해서 마스킹하기 힘든 부분들을 쉽게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색 스틱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컴브라보 채널. 다음은 컬러 도색입니다. 서페이서 같은 경우에는 나즈카 헤비 서페이서를 전체적으로 뿌려줬고요. 조금 더 밝은 회색으로 진행하고 싶었는데 양이 워낙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가장 양이 많은 서페이서를 뿌려줬습니다. 다음에는 빨간색 부분의 발색을 도와주는 핑크 서페이서를 이용해서 형광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품들을 도색해줬습니다. 서페이서는 충분히 건조를 다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가야노츠에서 나온 형광 레드 컬러를 이용해서 분홍색 부품들을 모두 도색을 했습니다. 사실 형광 레드를 뿌리기 전에 열심히 명암 표현을 했었는데 뿌리고 나니까 표현한 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제 생각보다는 형광도료의 차폐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세 가지 색상을 섞어서 레드 브라운 컬러를 만들어서 이빨에만 뿌려줬습니다. 참고로 마스킹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 먼저 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샤워레드 자주색 컬러를 뿌려서 이빨에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슈퍼 딥 블루라는 컬러를 이용해서 보라색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네이비 색상을 전체적으로 뿌려줄 건데요. 우선 턱 부분과 머리 뒷부분에 네이비 컬러로 도색을 해놨고요. 다음은 블루그레이 컬러를 이용해서 밝은 명암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제품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포스트잇을 이용해서도 명암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마스킹 테이프도 굉장히 큰 40mm 폭 제품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빨이 꺾이는 면 먼저 명암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턱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마스킹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명암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머리 뒷부분과 머리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명암 표현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초호기의 컬러인데요. 가야노츠 에바도류는 한국에서 품절이기 때문에 구매가 가능한 컬러를 며칠 동안 검색해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아마 대부분 분들이 초호기의 보라색이라 하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TV 버전의 초호기는 약간 더 밝은 연보라빛이 있는 보라색이고요. 극장판의 초호기는 조금 더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피니셔스의 닌자 퍼플은 TV 버전의 보라색에 조금 더 가깝고요. 아마 보통의 에반게리온 마니아 분들은 이 컬러를 조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보라색에 화이트 색상을 섞어서 명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명암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제가 빛의 방향도 정해놓고 표현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제품이 워낙 크고 촬영도 이번에 제가 카메라를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작업 현장이 굉장히 복잡해서 평소랑 달리 그냥 프리핸드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냥 면이 꺾이는 부분 위주로 밝게 좀 명암 표현을 해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피니셔스 보라색에 클리어 퍼플을 섞어서 이 아랫부분이 있는 조금 더 진한 보라색을 표현해주는 장면입니다. 특히 눈 아랫부분처럼 면이 명확하게 꺾이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포스트잇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명암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보라색으로 도색하기보다는 약간의 명암 표현을 하면서 진행을 해줬고요. 앞에서 사용했던 핑크 서페이서를 한 번 더 이용해서 뿔 부분에 있는 형광 빨강색을 도색하기 전에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노란색이 될 부분에도 분홍색을 뿌려서 노란색이 선명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Nope.
헐. 이때 진짜 명암까지 다 한 부분이라서 멘탈이 나갔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묻어 있지 않아서 나중에 간단하게 수정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입 안으로 표현될 부분들도 빨간색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미리 서페이서를 뿌려줬고요. 그 다음은 에바옐로우 컬러를 이용해서 아랫부분에 노란색을 뿌려줬습니다. 조금 더 차분한 톤의 옐로우 색상입니다. 가이아노체 형광 레드 컬러를 이용해서 뿔 부분에 도색을 해줬고요. 입이 열렸을 때도 UV에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서 클리어 레드를 좀 섞어서 도색을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UV 반응은 조금 별로였는데 색상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도색이 다 끝났고요. 마스킹을 제거해주고 조립을 해주는 과정입니다. 눈 부분의 블루텍은 붙인 지 한 3일 정도 되니까 잘 안 떨어지긴 했는데 깔끔하게 그래도 제거를 해줬습니다. 컴브라보 채널. 여기까지가 1차 도색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미야 클리어 레드 에나멜을 이용해서 눈 위아래에 있는 이 마크 부분을 빨간 색깔로 도색을 해줄 겁니다. 이쑤시개로 도색을 하실 때는 넓은 면에 얼룩덜룩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물감을 많이 묻혀서 마르기 전에 다 펼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나멜 신너를 이용해서 튀어나온 부분들을 말끔하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넓은 면적의 에나멜을 뿌려보도록 할게요. 타미야 블랙 컬러를 이용했고요. 에어브러쉬로 분사가 될 수 있도록 에나멜 신너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보통 비율은 1대1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안쪽에 숨어있는 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에어브러쉬를 뿌려주고 건조를 시켜줬습니다. 에나멜 신너를 이용해서 닦아주었는데 평소 같으면 면봉으로 다 닦아줬겠지만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도저히 면봉으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에나멜 신너를 휴지에 묻혀서 닦아줬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워싱까지 완료를 했고요. 다음은 눈 부분을 형광레드로 붓도색을 했습니다. 이 노란색 빛의 눈이 너무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붓도색을 하면서 불을 켜보니까 붓자국이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서 보기 싫더라고요. 번거롭지만 한 번 더 블루텍으로 마스킹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에는 40mm 폭의 넓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줬습니다. 에어브러쉬 작업은 번거롭지만 확실히 표현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 기획 의도는 제일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표현해주고 싶었는데요. 눈까지 빨갛게 하니까 비슷하게 잘 연출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든 도색은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기획 초반에는 이렇게 큰 제품을 처음 해봐서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입을 벌려보니까 입 안쪽도 표현은 잘 된 것 같은데 너무 대충 마무리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조금 남기도 했습니다. 에반게리온 같은 경우에는 반광 마감제를 뿌려주는 걸 좋아하는데 크기가 워낙 크기도 하고 지금 마감제 도료가 거의 없어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유광 마감제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뿌리고 나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마감제까지 뿌려서 도색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컴브라보 채널. 이렇게 다 작업이 되었으니 이제 팝콘을 한번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편의점에 들려서 카라멜 팝콘을 구매를 했고요.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라카 도색을 했으니 바로 넣기보다는 이렇게 비닐을 하나 깔고 넣어줬고요. 썸네일 영상도 하나 찍어줬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제품 크기도 굉장히 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부스도 좀 작아서 도색이 많이 힘들었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작업하는 도중에 부스도 큰 걸로 바꾸고 카메라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조금 더 영상미를 많이 올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작업했던 각성 초기 리뷰와 디테일업 방법도 위에 링크로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건프라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